ETF에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부터 이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그 고민도 풀어보고요. 또 해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요 증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ETF 시장의 자금 흐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요? 네. 일단 미국의 경제 개선세를 염두에 두고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상당히 높아졌던 부분들이 이제 최근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또 달라진 부분들은 또 미국을 중심으로 또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 좀 달라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글로벌 ETF 자산 시장은 6주 연속 유입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전주 대비해서는 유입 규모가 급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낮아지는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 자산의 순이익 규모는 68억 달러를 좀 보인 상태고요. 또 일본제 아시아 지역이 최근 또 자산 유출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은 24억 달러의 순유출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본다고 하면 선진국 내 소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일 22 통화정책 회의가 개최됐지만 금주 11일 또 제2차 TLTRO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 부양책 시행 가능성을 좀 낮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출세를 보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흥국 내 일본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증시 급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유출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자금 유입 상위 ETF를 좀 보면 스파이더의 에너지 업종 투자 ETF, 또 스파이더의 S&P 500 인덱스 투자 ETF, 또 뱅가드의 채권 투자 ETF로 지난 6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유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업종 ETF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자금 유입 하이 ETF를 보면 파워세어스의 기술주 투자 ETF, 또 퍼스트 트러스트의 회사채 숏 투자 ETF, 또 아이세어스의 이머징 투자 ETF로 연말 서비 부진에 따른 F주가 급락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 투자 ETF 중심으로 매도세가 유출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플로우 자체는 오늘 16일, 17일 올해 마지막 미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최근 초저금리 유지라는 문구가 삭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또 위험자산이 낮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흥국 내 일본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유출세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증시에 대한 경계감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또 중국을 중심으로 유출세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좀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의 자금 동향 좀 어떻게 좀 보면 더 좋겠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중국과 일본 증시 급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ETF 플로어상의 흐름들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준비를 해본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4주 내 자금 유출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포르로 어차피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11월 말부터 유출세로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일본제 아시아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유출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11월 중순부터 유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이 급등에 따른 경기감에 차익 실현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는 물론 이제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 지수 추종하는 국내 ETF 시장 상황도 들어봐야 되겠고요. 업종별이라든가 스타일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의 주간 상승률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관련된 ETF 수익률도 보합권 근처에서 좀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별로 본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고 금융 투자는 전주에 이어서 지수 상승에 좀 무게를 두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선에 육박하는 코스피 지수 흐름에 이제 투시 물량들이 출회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코스피 200과
뭐 레버리지를 순모도 하면서 이제 지수 하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역력한 모습이고요. 섹터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동차 ETF, 운송 ETF가 상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지난달 자사주 매입에 이어서 최근 중국 충진과 허베이성에 그 중국 4호 공장 증설을 확장하는 등 최근 현대차 주가 상승 영향으로 코덱스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업종 ETF가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연료비와 유류 할증료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대한항공 주가 상승 영향으로 코덱스 운송과 같은 운송업종 ETF도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스타일 테마별로 본다고 하면 현대차 그룹 경기민감 ETF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기아차와 현대차 주가 상승에 따라서 동자산 구성 비중이 높은 자이언트 현대차 그룹 ETF가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구성 자산을 본다고 하면 자동차 관련된 비중이 높은 타이거 경기민감 ETF도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 이 대내적으로 좀 어떤 이슈들에 그렇다면 주목을 해봐야 될지 이번 주 핵심 이슈 정리해 주시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시작되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11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또 14일 뭐 주말에는 일본 중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11월 경제 공작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경제 운영 전반의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추가 부양 기조를 뭐 시사하기보다는 경제 안정, 소득 재분배에 좀 강점을 둘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물가 우려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와 같은 추가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대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일 예정된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리 동결을 좀 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 배경에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최근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저물가 우려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추가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일 일본 조기 총선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아베 정권과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질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총선 이후에는 오히려 아베노믹스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120엔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중국 경제 공작회의, 한국은행 금통위에 또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다가 이 이슈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 전략을 좀 어떻게 맞춰서 가볼까요? 네, 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통화 민감도의 코스피의 움직임이 좌지우지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주는 지난주에 연장선상에서 에나미의 뭐 원화의 약세가 좀 더 두드러질 거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환율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측면에서는 유럽과 일본 투자 ETF에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동 지역에 대한 달러 강세, 뭐 엔화 약세를 염두에 둔 통화해지 ETF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최근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원화 약세 조합으로 인해서 운송업종의 그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운송업종 내에서도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두드러지는 상승세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덱스 운송과 같은 운송업종 ETF에 투자하는 전략도 이번 주 유효한 전략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과 ETF의 성공 투자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연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